주택법은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아파트야. 그렇죠? 아파트 때문에 주택법이라는 것은 저 굉장히 아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만드는 법률 중에 하나예요. 주택에 관련된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법에 아파트 공급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장에 안 가보잖아요. 안 가보고 뭐만 보고 거기 괜찮더라. 괜찮으니까 나도 한번 분양 받아볼까? 분양 받고 모래였으면 가고서 가보지도 않은 현장 어디를 대충 다 알아. 근데 사람이 그 마인드 속에 뭐가 있을까? 생각 속에 주택법으로 가는 거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이 베이스에 깔린 거야. 이게 무슨 깔린 거예요? 신탁사 있죠, 보증 있죠, 브랜드 세죠, 건설사.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가. 근데 건축법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빌라를 분양받는다고 쳐요.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이? 빌라? 뭐야? 근데 사람들 빌라 분양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현장 가본다 생각해. 무조건 본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생각해 보셨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빌라를 보고 뭐를 본다고 해. 근데 그러면 왜? 주택법처럼 신탁이나 보증이나 그런 게 없어요. 건설사를 영세해. 이게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얘기 뭐냐면 주택법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건축법은 그게 있어요. 안전하다가 그 주택법이라는 거는 뭐가 또 안전하냐면요. 뭐가 있을까요? 안전하다는 것은 입주일자가 정해집니다. 주택법은. 근데 건축법은 빌라 같은 거 해볼까요? 뭐 전원주택 같은 거 해볼까요? 가다 멈추다. 언제 끝날지 몰라 도대체. 그게 건축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입주일자가 정해졌으니까 만약에 늘어나면 하자 보수 뭐 그럼 별게 다 생기잖아요. 이행 보증금이냐 뭐 별게 생기잖아요. 근데 건축법은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물건 보고 거래하고 후분양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불안하니까. 근데 주택법은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니까 선분양을 갈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보증을 하니까. 보증이 뭐예요? 보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멈춰도 누군가가 멈추고 뭐 진행할 수 있는 거. 이게 보증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택법하고는 아파트라고 얘기했는데 건축법은 빌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뭘까요? 주택이에요? 건축법에? 근데 우리는 오피스텔도 물건도 안 보고 거래를 해. 현장도 안 보고. 그 뭐가 있을까? 그 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상가도 대형 상가는 뭔가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지? 그런 거예요. 그 법이 바로 뭐냐면 건축물에 분양에 관한 법률 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오피스텔 상가가 건물법이라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다 적용 안 되겠죠? 이게 우리가 기억하기 보면 오피스텔은 30% 이상.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역세권에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 30%가 넘어. 근데 29호에 딱 묘하게 그러니까 뭐야? 1, 2층은 쫙 나눠지고 맨 위에는 뭐 테라스 하우스랑 멋지겠죠. 근데 29호야. 그건 뭐 무슨 법? 건축법이야 그건. 건축법 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흉내만 내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입주도 늦을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30% 이상은 무조건 끝내야 돼. 뭘 끝내야 돼요? 공사를 끝내야 돼요. 늦으면 하자 이행 모든 그 법률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오피스텔 이외에 뭐 상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3,000평방미터. 요거 3,000. 이게 뭐야? 분양하는 바닥 면적이에요. 분양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 요거요. 그러니까 조그만 주변 근처에 보면 근린 상가 있죠. 분양하는 것이 2층, 3층밖에 안 돼. 근데 그거는 분양하는 게 뭐예요? 그것도 빌라처럼 분양하던데 하잖아요. 근데 큰 거는 뭔가 조감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신탁차를 끼고 많이 하잖아요. 그 구분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분양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거는 뭐예요? 건분법을 따라요. 그럼 건분법 따라간다는 뭐예요? 주택법처럼 비슷하게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건 분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는 그 중개하신 분이나 일반 분양하는 사람 상담사들은 뭐예요? 어디 현장 가요? 같은 상가야. 그럼 뭐부터 봐요? 여기가 돈 많이 주네? 일로 가죠. 돈 조금 줘? 이게 아니라 일로 가. 돈 많이 준 데로 가잖아. 실질적으로 이건 뭔데?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준공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 나중에? 컴플레인, 불만, 불평 이게 없는 거죠. 그거 구분조차 안 하고 상담하고 중개를 하니까 나중에 이거 당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거. 이게 힘든 거죠. 분양 상담사의 매력은 또 뭐야? 이거 말고 이런 건 매력인데 분양 상담사의 진짜 매력은 뭘까요? 여기 뭐
다 창업하고 뭐하고 하면 돈이 들어가죠, 자본이. 분양 상담사는 돈이 무자본이에요. 소자본이라고요. 뭐만 있으면 돼. 나의 열정과 패기만 있으면 가능한 게 분양이 매력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 까먹는 거죠, 일단. 그쵸? 안 까먹는다는 게 그게 가장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력이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들어와. 10명, 20명 뭐 만만한 게 분양이야. 근데 지식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델하우스 가면은 하는 사람 똑같아. 그쵸? 얘기가 똑같은데 지식을 10분만 좀만 들어가면은 얘가 깽깽이 말 못해. 뭐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말 못해. 그게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야 상담사는 그걸 제대로 알면서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데 고객은요 요즘에는요 이 뭐냐면 고객들 있죠. 우리나라 4천만 5천만 인구 있잖아요. 전 국민의 뭘까요? 공인중개사예요. 다 똑똑해 이제. 전 국민의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얘기하면 다 알아 이제. 예전에는 팔로우미야 그러면 나 따라왔다고요 막. 그러면 믿고 이렇게 갔어요. 요즘에는 조금 얘기하면 안 해요. 그리고 예전처럼 계약하고 뭐 분양하잖아요. 그 뭐 브리핑 하잖아요. 바로 계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한 번 있다 올게요. 두 번 있다 올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중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계약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똑똑해 이제.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 수업 시간에도 이제 크게 얘기하겠지만은 마케팅이 크게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또 하나 이제 분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대면 마케팅.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그 분양 상담사가 계약을 잘할까요? 중개사가 잘할까요? 솔직하게. 계약률이 중개사는 벌벌벌 하잖아요. 계약서 쓰고도 뭐 하다가 힘들까봐. 근데 뭐예요? 분양 상담사는 계약이 착착착 해요. 그 분양 현장이 400개, 500개 되는 게 2주만 한 달 만에 끝낸다니까요. 근데 중개하신 분을 맡겨봐. 그거 나오나? 왜 그럴까요? 똑똑한데 제가 분양 그 어떤 상담 현장에 가요. 가서 똑똑해요. 그분이 부동산 지식 많이 알아. 똑똑해서 내가 그 부동산 가잖아요. 부동산 지식은 이제 현장 브리핑은 기가 막히게 해. 제가 듣기 미안할 정도로. 근데 정작 뭘까요? 지식에 대한 거 있는데 그 사람 땡기는 맛은 없어. 밀당이 안 돼. 밀당이 뭘까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에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전 국민의 공중개사라고. 내가 쓸데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쓸데없이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꾸 머릿속에 혼동이 돼요. 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못 알아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일단 관심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백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얘기해. 잔소리야 이거. 그쵸, 잔소리죠.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딱 진짜 젊은 그 분야 상담사 베테랑 있죠. 팀장이나 좀 본부장팀 되면 딱 들어오면은 저분은 뭐에 관심 있는가 딱 봐요. 뭐부터 볼까요? 뭐를 다 봐요. 명품은 딱 있어. 그럼 명품 얘기하는 거야. 아, 프라다가 어쩌고 구찌 얘기 막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뭔가를 공감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분양 뭐 상담을 하러주는 분 상담을 해보세요. 훨씬 더 낫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분양 상담뿐이 아니라 상담사의 그 마케터들의 그 상담사들 있죠. 전체 이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그 제가 교육시킬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태블릿 PC 있죠. 그게 다니면서 예전에는 보험사람 뭐 그것처럼 뭐예요. 지금도 분양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가방에 딱 들고 다녀. 서를 잔뜩 들고 다녀. 팜플렛이면 잔뜩 들고 다녀. 그러면서 뭐 할 때마다 보여줘 막 보여주면 설명해. 그거하고 딱 보면 태블릿 딱 보여주고 얘기해. 이거 돌아. 그 효과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시선이 분산되면 안 돼. 시선을 일로 가고 말은 듣게끔 해야 돼요. 8020 아시죠? 하이네이버 법칙에서 100명이시면 80명은 뭘까요? 박수부대야. 아침마다 박수부대 쳐. 누구 어제 계약 몇 팀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박수 막 쳐. 또 그 다음 나가면 또 박수 막 쳐. 나는 일주일 내내 박수만 주다 보는 분. 그게 80%예요. 그럼 계약 잘 나온 사람은 20%죠. 20%는 박수받기 바쁘죠. 일어나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80%. 그러니까 뭔가 돈이 되니까 창업 비용도 안 돈이 되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오신 분인데 아침마다 박수만 쳐. 박수 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노하우라든지 팁이라든지 잘 모르는 거죠. 결국은 뭘까요? 요즘에는 이 전 국민의 공유가 되다 보니까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케팅의 대표적인 게 블로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좀 많이 있잖아요. 마케팅 상당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이 한 명이라도 왔어.
꺾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차별화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우리가 분양하고 중개하고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자격증 있어요. 공인중개사. 저도 이제 공법 강사도 해보고 강의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제도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계약에 대해서는 확실히 분양하시는 분들이 훨씬 낫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할 때를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현장도 이제 생길 겁니다. 이제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분에 듣지 마시고 벌떼 분양 아시죠? 200명, 300명 있는데 조직 분양. 그게 뭐예요? 글로 한번 가봐라. 가봐서 대신 거기서 빠지지 말고 한두 번은 경험하고 오셔라. 그 왜 경험하고 오실까요? 거기 가면요, 뭔가 깨요. 이게 진짜 깨는 분양이구나. 근데 한번 갔다가 못 빠져나오면 큰일 납니다. 뭐가 돼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자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가서 벌떼 분양을 좋아해요. 그거 왜 걔네들이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기만 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뭐가 돼요? 박사가 돼. 왜 그럴까요? 아침마다 뭐 할까요? 세뇌 교육 시켜. 아침마다 10분, 20분씩 세뇌 시켜. 일주일, 2주일 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 들으면은 처음에는 어때요? 저거 반신반의해. 반신반의 한다고요. 상품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는 그런가 보다 해. 세 번째 계속 들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세뇌당해. 그러면 그 상품 갑자기 이렇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돼요. 유지만 들어가 봐요. 최고야, 최고. 최고가 된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만큼 교육주의식 교육이 통하는 거야, 이거. 그게 이제 분양이죠. 그래서 그게 벌떼 분양. 이 강남 바닥에 많아요. 200명, 300명, 400명 확 들어가요. 이 공간이 한 10배 된다고 쳐보세요. 10배 된다고 쳐봐. 그러면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 많죠. 근데 저쪽에서 계약 나왔습니다. 1팀에 1본부 계약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막 박수만 쳐. 계속 박수만 치는 거야. 그러다가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니까 80%는 그냥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현장 가면은 쭉 나갔다가 이만큼만 남어. 이만큼만 남아서 이 사람들이 쭉 나머지 분양하죠.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장에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분양 현장에 갔지만 여기 좀 있으면 나오겠는데 먼저 볼게요. 내가 분양 현장에 갔는데 딱 이분이 계약이 나왔어. 그러면 분양 대행사 입장이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분이 계약 나왔다고, 이 상담사가. 그러면 내가 계약 나왔어? 그럼 뭐 할까요?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러니까 순서가 1번부터 10번까지 했는데 난 1번이야. 1번이 10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하는 거는 똑같이 순서를 충분을 줘요. 한 번 기회를 준다고요. 근데 여기 중간에 5번 계약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워킹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용어들이 이제 처음 있는데, 워킹이 뭐예요? 모델하우스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워킹인데 내가 5번 계약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돼? 워킹 한 번 더 주는 거야. 한 번 더 준다고요. 그러면 나는 계약하자마자 한 번 더 주니까 또 가능성 있죠. 근데 그게 있어봐. 계약 못한 사람은 뭐예요? 뺑뺑 돌아가죠. 한 번 올 때마다 주시면 20년, 30분 하루 종일 기다려도 내가 상담할 기회도 안 와. 상담만 붙여봐. 내가 어떻게든 계약한다. 좀 안 되는 사람 뭐라고 할 거야? 안 쳐만 오래. 그럼 내가 다 한다고. 막상 안 쳐놓으면 패스야. 그럼 뭐가 돼? 이 사람 뺏기고. 그러니까 계약 나오면 그 사람은 계속 기회를 줘요. 시행사, 대행사도 어찌든. 그러니까 뭐가 돼? 분양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계약이야, 계약. 계약이 인격이고 계약이 품격이에요. 계약이 안 나오면 뭐예요? 무능력자가 되는 거야, 이거. 그러려면 뭐가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예를 들어서 전국에 다 분양 상품이 다 좋아. 그런 게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손님이 왔어. 근데 주변에 교회가 하나 생겨요. 근데 이 손님이 불교 믿는 그 신자분이에요. 근데 교회가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이게 뭐갈까요? 호재지만 이분한테는 뭐예요? 악재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고 호재가 악재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먼저 이분이 상품 막 얘기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분이 설명을 들어야 돼. 들어봐. 근데 딱 보니까 염주가 있어. 얘기하면 큰일 난다. 당연하죠. 눈썰미도 있어야 돼. 염주가 있어, 갑자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딴 얘기 해야죠. 뭐 그런 거. 그게 계약 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하신 분들은 뭐 폄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부동산 지식을 많이 하니까 많이 전달해 주려고 그래. 많이. 그 지식을 많이. 나는 이 동네에 박사니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듣고 캐치해야 되죠. 근데 어느 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왔어. 아이가 왔으면은 뭔가 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 얘기도 해줄 줄 알고 유학 얘기도 할 줄 알고 이런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골프복을 입고 왔어. 그러면 아는 체 해야지. 골프복 싱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가 뭐 또 이거 뭐 등산복이 왔어. 그러면 어디 산 이거 별거 아닌데 별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굉장히 별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손님도 왔어. 남자분이 혼자 오고 샀어. 상담을 했어. 그러면 또 어떤 때는 여자분이 혼자 왔어요. 근데 뭐예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할까요? 어떤 분이 계약률이 높을까? 남자분이 혼자 오시잖아요? 그럼 꼭 뭐예요? 상담하다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안 물어보고 오죠? 다시는 안 오죠? 안 온다고요. 그러면 여자분 혼자 와요. 여자분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경제권이 있어. 근데 그분들은 와서 상담 다 해서 마음에 들어해. 그래도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신랑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왜 신랑한테 물어보고 와요? 실패하면 바람막이 막아야 돼. 방패가 해야 할까? 누군가 총알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총알바디를. 그걸 신랑한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진짜로 좋아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 사주기에 오시는 그런 상담사 있죠. 분양 계약자 온다고 상담사.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 그런 분이 뭘까요? 뭔가를 살려고 하신 분은 아닌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해야죠. 그런 거가 우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주택법은 뭘까요? 30세대 이상이에요. 30세대 이상. 아파트는 20세대 이상. 도시형은 50세대 이상. 한옥은 뭐 제가 막 얘기하죠. 50세대. 저는 아니까. 이거 이상은 뭐예요? 주택법이에요. 이거 밑에는 건축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양하는 게 아파트야. 근데 그 딱 보니까 세대수 보니까 19세대예요. 그럼 무슨 법? 건축법이에요, 이게. 건축법을 지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멈추고 하잖아요. 별 희한한 걸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 이런 게 뭐야 돼요?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 근데 이런 거는 뭐라고요? 딱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건축법이라고 했어요. 건축법. 그럼 예를 들면, 그래? 뭐, 일반적으로 30세대 이상인데 건축법을 간다고 해서, 30세대 주택법을 간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뭐가 있을까요? 전원주택 같은 거 가. 어떤 여기 보니까 전원주택은 100세대예요. 100세대 다 지는 거면 조감도 보니까 그러면 주택법이겠네? 하죠. 근데 얘네가 뭐예요? 왜 이거를 안 하고 이거를 안 하고 이거를 할까? 얘네들은 뭐가 아까 들어간다고요? 보험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부대 비용이 발생해요. 보험료니 뭐니까 신탁수술 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뭘 하려고요? 안 들어가는 거 하고 싶어. 여기 또 뭐 해야 돼요? 주택법은 하자 있죠. 우리가 근저당이니 뭐니 깨끗해야 돼. 신탁을 넘어가야 돼. 여기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이걸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모양을 흉내 잘 내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예가 많은데 우리가 전원주택 단지 있어. 근데 이거 100세대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100세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땅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1단지, 2단지, 3단지 하죠. 1단지 몇 세대? 29세대. 2단지 몇 세대? 25세대. 3단지 몇 세대?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다 조성되는 100세대가 맞아. 그게 뭘로 한 거예요? 건축법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똑같이 그냥 가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못하니까 뭐가 돼요? 제대로 된 현장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런데 또 어떤 데는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도 같이 있던데요. 100세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건축주가 달라. 허가자가 다르다고요. 땅은 하나인데 여기는 홍길동, 여기는 놀부, 여기는 같이 해. 근데 너무 티나잖아요. 그럼 허가권자가 뭐라고 해요? 너무 티나니까 이거 한 블럭 아니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한층 올라가. 그때부터 또 하죠. 한층 올라가. 또 조금 타이밍만 두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현장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공급법을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공급법을 알면서 분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 내용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가 돼요? 나는 이것만 할래, 이것만 할래, 이것만 할래. 그게 아니죠. 이거는 주택법은 뭐예요? 확실히 아파트니까 저희가 손댈 게 없어. 근데 아파트를 여기서 만약에 분양을 해보고 싶다. 아파트는 뭐예요? 일단 뭐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안전해. 안전하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작아요? 수수료가 작죠. 아파트 수수료가 뭐예요? 한 채 하면 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많이 줘야 뭐 1, 200, 200 그래요. 아파트는. 왜? 아파트는 뭐예요? 안전하니까 뭐가 해요? 신탁사에서 어디서 뭐예요? TV에 광고 막 때리잖아요. 상담사 할 일이 뭐 있어요? 오면은 상담해주고 계약하든 말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대부분 뭘까요? 그래서 월급제가 많아요. 월급제. 왜? 하든 말든요. 그냥 브리핑만 하면 돼, 배우던 대로. 그래. 그러니까 돈은 적어. 그런데 건법도 조금 세. 이거보다는. 조금 세요. 건법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준다고요. 근데 이거는 건축법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당연히 세요. 같은 현장에도. 어떤 상가는 건축법의 상가는 얼마고 이건 당연히 세. 그 센 이유가 뭐죠? 그러면 우리는 선택이죠. 돈으로 가느냐, 안전성으로 가느냐. 그 선택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안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런 걸 알아야 중개하면서도 물건을 내가 마음대로 잡아서 분양도 하고 중개도 하고 수익도 생기고 굉장히 좋아요. 감정도 요즘에는 감정 대리라는 게 뭘까요? 뭐 제가 설명하는데 감정 대리는 뭐예요? 요즘에는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그 카톡에다가 뭘 올려요? 이모티콘 딱 올려줘요. 내 감정이야. 말도 필요 없어. 그게 감정 대리인이에요. 말도 필요 없어. 그냥 딱 올리고 내 마음, 내가 우울해. 하나 사진 올리잖아요. 아, 이 사람 우울. 그거 우리 다 알아듣잖아, 또. 희한하게. 말이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 감정 대리인이에요.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인텔리전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책도 하는데 제가 간단히 소개했지만은 우리가 키워드 잡는 거는 잡을 줄 알아야 돼. 물론 주 키워드, 메인 키워드, 뭐 서브 키워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색해 쫙 돌리는 것도 있지만 그건 뭐예요? 일반적 분양할 때 있지만 그래도 그런 키워드 누가 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한 번 더 경쟁이 있어야 돼. 한 번 더. 근데 너무 두 발짝 가면은 안 팔려. 아무도 안 와. 얼마큼만 빠르면 돼? 반. 하나만 빠르면 돼. 너무 앞서잖아요? 안 온다고요. 검색이 안 돼. 지역 조합에 대해서 분양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도생, 오피스텔, 렌탈하우스, 생활 숙박시설, 뭐 아파텔, 뭐 지산업센터, 세션오피스, 전원주택, 풀빌라, 빌라, 토지 상가 이거 이만한 상품 다 다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왜 이만한 상품을 다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다 분양하라고 안 해요. 강의 시간에 뭐라고 할까요? 나만의 분양 상품을 초이스해요. 나만의 분양 상품을 초이스해서 그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나만의 마케팅 방법을 찾으세요 합니다. 나만의 마케팅. 여기 있는 거 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걸 다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풀빌라가 뭐라고 하니 물어보니까 풀빌라 뭘까 이게? 풀빌라가 풀옵션 빌라예요? 그게 아니에요. 풀장에 있는 빌라예요. 양평이나 가평이나 보면 그런 데 보면 풀빌라. 아파트는 뭐예요? 아파트인데 오피스텔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인데 무슨 오피스텔?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큰 상업지역에 아파트래요. 어쨌든 오피스텔이죠. 숙박시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상품은 다 설명하는 시간도 꽤 가질 거예요. 이 상품은 다 얘기해요. 오다가 상가까지 다 얘기해. 뭐만 빠져있어요? 아파트는 빠져있어요. 아파트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거 다 알면은 아파트 저절로 알게 돼. 그러니까 아파트는 굳이 할 필요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아파트는 뭐예요? 굉장히 촘촘하죠. 그러니까 다 공부하면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 아파트 저절로 알게 돼요. 그렇게. 근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요거더라고요. 요거 관심이 참 많아. 요거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요. 이거 관심이 많고요. 요것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산도. 그 다음에 지역적 조합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왜 그럴까요? 대출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안 되니까 지역조합은 뭐예요? 대출이 필요 없잖아요. 계약금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도 괜찮죠? 근데 지역적 조합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뭐예요? 1주택자도 돼요. 오히려 지역적 조합이 무주택자가 아니라 원주택자가 오히려 더 많아요, 계약자가. 왜? 살다가 지어지면 옮기세요. 이 핵심 키워드죠. 브리핑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살다가 5년 되는 거, 1년 되는 거, 10년 되는 거 아시잖아요. 차라리 얘기해요. 요즘은 다 아니까. 조합 분양하는데 이 사람한테 2년 후에, 3년 후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뭐가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얘기해요. 뭐라고? 때가 되면 완공됩니다. 같이 가시죠? 언제? 이 집에 살다가 이사할 때 되면 이거 팔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먹힌다고요. 조합에서. 그리고 또 뭐야? 대출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 내면 돼요? 1년 분양할 때 내면 돼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블리핑할 때 하는 거를 아셔야 되는 게 그 내용이죠. 그거 있죠? 또
그 지식산업 센터도 어떤 거예요? 지식산업 센터는 뭐 얘기했는데, 아, 요즘에 지식산업 센터가 인기가 많죠? 왜 인기가 많아요? 파스포르트 대출되니까. 그렇죠? 사업자니까 인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기가 많은지 그걸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흐름에 따라서 분양 상품을 분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만의 선택을 해서 분양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뭐 그 얘기는 제가 왜 할까요? 분양을 한 것은 계속 진화를 합니다. 진화한다고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면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뭘까요? 분양 상품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때마다 뭘까요? 머리만 복잡해지죠. 왜? 상품이 처음에는 아파트 상가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상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개하시면서도 꼭 알아야 될 어떤 그 한 분야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야를 왜? 진화하니까.